The Facebook is cool. That's what it's got going for it. Yeah, You don't want to ruin it with ads because ads aren't cool. exactly. You don't even know what the thing is yet. Exactly. This is no time to take your chips down. $1 million isn't cool. You know what's cool? You? $1 billion.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주가 상승률 35%, SNS 점유율 60%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페이스북. 오늘 신스로에서 함께할 작품은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의 이야기를 다룬 데이비 핀처 감독의 영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기업이기에 어쩌면 지극히도 뻔한 자전적인 이야기일 법도 한데요. 에일리언 3, 파이트 클럽, 패닝룸, 벤자민 버튼을 연출한 데이비 핀처 감독의 손을 거쳐가니 상당히 쫄깃한 명작이 나왔습니다. 현대인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SNS일 겁니다. 영화 소셜 네트워크는 SNS의 뒷면에 가려진 우리들의 고독함, 그 속에서 혹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페이스북의 탄생과 함께 잘 그려냈습니다. 지금부터는 영화의 스토리를 포함해 SNS와 현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화 소셜 네트워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Drop the. Just Facebook. It's cleaner. Erica, the reason we're able to sit here and drink right now is because you used to sleep with the door guy. 주인공 마크 주커버그는 IT 분야에선 해박한 천재일지 모르지만 대인관계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죠. 영화 초반 주인공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이 장면은 저도 처음엔 단순히 주인공이 재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정도를 보여주는 거라 생각했는데요. 사실 이 장면은 SNS로서의 페이스북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남들한테 보이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느라 간혹 자기 자신이나 눈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흘려보내기도 하죠. It'll be because you're an asshole. 여자친구 에리카한테 차인 마크는 분노의 키보드 워리어가 되는데요. Erica Albright's a bitch. 그는 이 분노를 시작으로 하버드 여대생들을 놓고 이상형 월드컵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듭니다. 물론 불법으로. 이 사이트는 순식간에 하버드생들에게 퍼져나가고 2시간 만에 22,000명이 접속. 결국 서버는 마비되죠. You don't think? I do. Come see this, everybody. Don't worry, Mr. Zuckerberg. Brighter men than you have tried and failed this class. One valid bit, one modified bit, one reference bit, 5 permission bits. That is correct. 이런 천재를 가만히 놔둘 리 없죠. 어느 날 윙클보스 형제는 마크에게 사업을 제안하는데요. 마크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윙클보스 형제 몰래 자신의 친구 왈도의 투자를 받아 독자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더 페이스북이죠. 영화는 훗날 규모가 더 커진 페이스북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을 다루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But on January 11th, 2004, Mr. Zuckerberg registered the domain name to Facebook via Network Solutions. 페이스북도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영화는 페이스북이 지금의 SNS를 대표하는 소셜미디어의 특징을 지니게 되는 발전 과정을 차례로 보여주는데요. 먼저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를 좋아하는지, 파티에서 누굴 만났는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타임라인 개념을 도입합니다. 대학 생활을 하며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을 사진과 글을 통해 몽땅 온라인에 집어넣는 거죠. Taking the entire social experience of college and putting it online. It would be exclusive. 마크는 이 아이디어를 파티에서 가져오게 되는데요. Getting punched. 여기서 페이스북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선택받은 자만이 초대받을 수 있는 비밀 파티처럼 사용자 개개인이 서로에게 초대를 해야만 컨택할 수 있는 비개방성, 즉 팔로우 개념이 포인트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또한 친구를 초대하지도 초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는 거죠. Invite or not invite their friends to join. 지금으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개념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혁명적이었던 겁니다. Mark, there is a girl in your art history class. Her name is Stephanie Addis. Do you happen to know if she's a boyfriend? 마지막으로 마크가 추가하는 것은 연애 항목. People don't walk around with a sign on them that says them.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연애 중인지 아니면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는 그런 걸 티내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알고 싶어 하죠. 영화는 법적 분쟁과 회상이 교차로 진행되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 템포가 상당히 빠르면서 리드미컬합니다. 페이스북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고증은 마치 마크라는 한 사람의 인생 타임라인을 스크롤바를 내려가며 처음부터 살펴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장면. 5억 명의 친구를 얻은 마크 주커버그는 가장 소중한 친구 왈도 한 명까지 잃고선 옛 연인을 그리며 자신의 타임라인을 새로 고침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인스타를 끝으로 SNS를 끊은 지 3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좀 더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장점도 명확하지만 요즘처럼 비대면 시대에 소통에 대한 갈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I was your only friend. Yet one friend. 혼자고 싶지만 소통을 하고 싶은 요즘. 여러분의 타임라인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신수로였습니다.